자, 테슬라 FSD를 쓰면 자동차 보험료를 무려 절반이나 깎아준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드디어 자율주행이 돈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지구를 넘어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오늘 현대차 로봇 상장 소식부터 테슬라의 14조 원 로봇 손 시장 장악 계획까지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핵심 이슈들만 꽉 채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소식은 로봇 시장, 그 중에서도 로봇의 손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와 테슬라 옵티머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발표된 시장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7년 동안 정교한 로봇 손 시장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치로 보면 2년 전인 2024년에 약 1조 1천억 원 정도였던 정교한 로봇 손 시장 규모가 2031년이 되면 무려 14조 4천억 원까지 커질 거라고 합니다. 매년 평균 40% 이상씩 성장한다는 건데 이건 정말 엄청난 속도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바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까지 공장에서 쓰던 로봇 손은 그냥 집게처럼 물건을 짚는 4손가락 형태가 많았습니다. 이건 단순하고 고장도 잘 안 나지만 섬세한 작업을 못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처럼 5손가락을 다 쓰는 기술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가위, 드릴, 문고리 같은 모든 도구가 인간의 5손가락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로봇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려면 이 5손가락, 5손가락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딱 맞춰서 일론 머스크가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테슬라 옵티머스 3세대는 인간 수준의 손 재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론은 옵티머스 3세대에 아주 복잡한 구조의 손이 장착될 거고 무엇보다 현실을 이해하는 AI 두뇌가 탑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만 정교한 게 아니라 그 손을 어떻게 움직여야 계란을 안 깨뜨리고 집을 수 있는지 아는 지능을 갖춘다는 거죠. 결국 앞으로 14조 원 규모로 커질 이 로봇 손 시장의 표준을 테슬라가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의 보험사 레모네이드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FSD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깎아준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테슬라 수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좀 높게 받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물론 테슬라 자체 보험사도 있죠. 근데 테슬라 자체 보험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적용이 안 돼요. 미국은 주마다 보험법이 달라서 그런데요. 현재 미국 다른 주에도 이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늘려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10개 정도 주에 불과합니다. 레모네이드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테슬라의 FSD 기능을 켜고 주행하면 그 구간의 보험료를 무려 50%, 즉 반값으로 깎아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레모네이드가 테슬라 차량과 시스템을 연동해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지 아니면 FSD가 운전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레모네이드 CEO는 사람은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시야도 좁아지지만 AI는 360도를 동시에 보고 절대 지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FSD가 사람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걸 데이터로 확인했고 사고가 안 나니까 보험료를 안 받겠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도 자율주행이 활성화되면 안전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니 보험료가 반값이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이 보험 상품은 당장 올해 1월 말부터 애리조나주를 시작으로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FSD 기능을 구매하거나 구독할 유인이 더 커졌습니다. FSD를 많이 쓸수록 보험료가 내려가기 때문이죠. 이제 FSD는 안전하다라는 말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내 돈을 아껴주는 금융 혜택으로 증명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화제를 좀 돌려서요. 스페이스X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 상장 소식이 아주 핫한 이슈죠. 근데
스페이스X의 상장을 서두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라는데요. 지금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전기가 부족하고 데이터 센터 열을 식히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는 어떻습니까? 태양광 패널을 깔면 24시간 내내 태양 에너지를 공짜로 쓸 수 있고 기온이 낮으니 자연 냉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우주에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띄우려는 건데요. 여기서 처리한 막대한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AI 회사인 xAI를 지원하고 경쟁사들을 압도하겠다는 그런 큰 그림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주에서 처리된 데이터는 어떻게 지구로 보낼까요?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스페이스X는 2027년까지 2세대 스타링크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이건 별도의 장비 없이 우리 스마트폰과 위성이 직접 연결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물론 지금 다이렉트 투 셀이라고 해서 휴대폰과 위성이 연결되는 것 자체는 이미 현실화되어 있죠. 하지만 1세대 스타링크 기술로는 대역폭이 매우 좁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속이나 오지, 태평양 한가운데서 카카오톡 텍스트는 전송이 되지만 사진이나 동영상은 전송이 실패하거나 엄청 오래 걸리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속 데이터를 쓰려면 2세대가 필요하다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2세대는 어떤가 보면 안테나와 출력 성능을 대폭 키운 버전입니다. 이게 올라가야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음성통화나 빠른 인터넷이 가능해지는 거죠. 결국 일론 머스크는 하드웨어가 최종 승부처라고 말하면서 스페이스X의 로켓과 위성, 그리고 xAI의 인공지능을 하나로 묶어 지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AI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한국으로 와볼게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한 로봇 기업이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미국 상장 소식입니다. 로봇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 직속으로 전담 태스크포스 팀까지 꾸려졌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최소 30조 원, 달러로는 약 210억 달러에 달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하면 덤블링하고 춤추는 로봇, 백덤블링하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는 기존의 유압식 모터를 전기로 바꾸면서 기계적인 완성도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봐야 할 리스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로봇의 뇌는 누가 만드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도로에서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AI 신경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물건도 알아서 판단하고 집을 수 있죠. 그리고 테슬라는 직접 AI 칩을 만들어서 옵티머스에 장착하는 수직 계열화 방식인데요. 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제어 이론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이건 미리 정교하게 계산된 수학 공식으로 로봇을 움직이는 방식이라서 춤은 잘 추지만 낯선 환경에 던져놓으면 당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현대차가 이 3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로봇 몸체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인공지능 두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과연 현대차가 자체 AI 기술을 쓸지 아니면 현재 사용 중인 구글 딥마인드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와 손을 계속 잡을지 이 부분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으로 나왔을 땐 대량 생산과 가격 경쟁일 텐데요. 이렇게 여러 회사들과 손잡고 여기저기 부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면 가격 면에서 절대 저렴해질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현대차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테슬라의 현재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뉴스가 동시에 나왔어요. 안전성에서는 세계 최고를 찍었지만 유럽 판매량에서는 경고등이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기분 좋은 소식부터 보자면요. 호주의 자동차 안전평가 기관인 ANCAP에서 테슬라 모델 Y가 2025년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에 이어 또다시 1위를 차지한 건데요. 성인 탑승자 보호 91점, 어린이 탑승자 보호 95점, 안전 보조 기술
92점 등 전 영역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상위 7개 차종 중 6개가 전기차였으며 이는 최신 안전 설계에서 전기차가 앞서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테슬라는 비싼 라이다 센서를 다 빼고 오로지 카메라만으로 주변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카메라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술력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작년 유럽 전기차 시장 결산을 봤더니 테슬라가 브랜드 판매 1위 자리를 폭스바겐에게 내줬습니다. 폭스바겐은 판매량이 50% 넘게 늘어서 1위를 차지하는 반면 테슬라는 판매량이 27%나 줄면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폭스바겐은 소형차부터 SUV까지 모델 종류를 엄청나게 늘려서 물량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테슬라는 모델 Y와 모델 3, 사실상 이 두 개로만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브랜드 전체가 아닌 단일 모델 판매량만 보면 여전히 모델 Y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2등인 스코다의 전기차보다 1.5배나 더 많이 팔렸으니까요. 결국 정리해보면요. 테슬라의 모델 Y는 여전히 상품성과 안전성 면에서 최고의 차가 맞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쟁자들이 다양한 신차를 쏟아내고 있는 만큼 테슬라에게도 저가형 모델이나 새로운 라인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